예, 그러면 7월 20일 언어세상의 영어 독후감 쓰기에 관해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월 첫 번째 강연은 저희 과장님께서 집에서 미국 초등학교 보내기 첫 주에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어 독후감 쓰기 처음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이 영어 독후감 쓰기 두 번째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과장님께서 해주신 거는 우리가 영어 독후감 쓰기 하면 어떤 걸 떠올리게 되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나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많이 그런 걸 꼭 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영어 독후감 쓰기라는 게 미국에서 말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스타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book report라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저번 주에 해주셨고요. 저는 오늘 book review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영어 독후감 쓰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번째 시간은 readers book을 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chapters 가지고 할게요. 우리가 영어 독후감 쓰기라고 이야기를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죠? 첫 번째 book reports적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book review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번 시간에 했었죠. 어떤 부분이 book reports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book reports 하면 어떤 사실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있는 사실적인 어떤 정보라든지 그런 사실적인 정보가 무엇이 있을까요? 작가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책의 타이틀 아니면 place 이 책이 배경이 어딘지 아니면 year of publication 이 책이 언제 출판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이제 book report 하면 떠올리는 게 바로 책의 뭐예요? summary죠. 책의 줄거리를 다루는 부분. 그래서 사실적인 부분만 다루는 게 바로 book reports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반해서 book review는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description이라고 해서 book report가 갖고 있는 사실적인 책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 부분도 있지만 두 번째 부분은 evaluation 책에 대한 내가 글쓴이 작가가 쓴 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책을 읽고. 그래서 much more personal and reader's opinion of the work. 그래서 내가 책을 읽고 나의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그다음에 책을 읽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는 게 바로 book review예요. 그래서 book review는 첫 번째 book report처럼 책의 사실적인 내용도 description도 들어가지만 나의 생각을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느낌이라든지 어떤 책에 대한 반응 이런 부분을 꼭 나타내는 부분 evaluation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냐라고 보면은 밑에 빨간 글씨로 돼 있죠. 그래서 readers' personal opinions that are most important. 그래서 지금 내가 읽은 사람으로서 나의 생각이나 책에 대한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이 더 위에 있는 description보다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book review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국에서 얘기하는 독후감은 book reports일까요? book review일까요? 바로 book review겠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오늘은 book review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book review를 쓸 때 어떻게 어떤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쓸까요? 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부분을 맞춰서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book's purpose에서 이 책을 쓴 작가의 어떤 목적이 있겠죠. 그거를 찾아내야 하고 그 다음에 책의 내용, content, 그 다음에 authority에서 책이 갖고 있는 책을 읽는 리더로 하여금 뭘 해요? 설득을 하게 되죠. 어떤 책에 따라서는 그래서 책이 어떤 설득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세 부분, 책의 목적과 내용과 설득력을 포커스해서 이 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어세상에서 이제 8월 한 달 동안 아이들에게 무엇을 받죠? 독후감 쓰기. 그래서 책을 읽고 독후감 쓰기를 이제 원고를 한 달 동안 받을 거예요. 그랬을 때 여름하면 방학하면 이제 부모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이들에게 가장 뭘 해줄 수 있는 시간이죠? 책을 읽힐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좋은 책을 많이 읽히고 그다음에 책을 읽은 다음에 그냥 책을 덮게 되면 아이들이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사실 장기간 동안 기억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책의 내용을 나중에 한 몇 년 뒤에 가서 다시 물어보면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나요? 사실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독후감 쓰기를 한다는 건 책을 읽는 목적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라이팅으로도 끌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그 책의 목적에 책을 읽는 목적에 좀 강조를 해서 그걸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아이들이 그 책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특히 오늘은 북 리뷰를 쓴다 하면 첫 번째 보세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머릿속에 떠올리시죠? 그죠? 독후감 쓰기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먼저 책을 골라야겠죠. 아니, 제가 원한 건 그게 아니라 책을 고르고요. 책을 먼저 좋은 책을 선정해 주세요. 좋은 책을 선정해 준데 저희 요번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거는 특히 타이틀을 2개로 딱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잭 파이어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스태핑 스톤즈 맞췄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스태핑 스톤즈를 가지고 쓰는 거를 직접 한번 해볼 텐데 이제 책을 스태핑 스톤즈 중에서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를 골랐어요. 그다음에 그 책을 처음에 펼치면서 가장 처음에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타이틀 같이 읽어볼까요? Scan the book's preliminaries. 그래서 preliminary 하면은 북의 어떤 부분이냐면은 북 인트로덕션을 말해요. 북을 우리가 처음 접했을 때 어떤 부분을 캐치를 해야 하나요? 라고 해서 Before beginning to read, 읽기 전에 반드시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책을 읽으십시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이들이 책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사실 책에 대한 인트로덕션, 책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고 어떤 작가가 썼고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줄이고 바로 책의 내용부터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요. 반드시 book introduction, 책이 어떤 타이틀, 어떤 주제를 갖고 어떤 작가가 썼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book introduction에서 책의 타이틀을 보는 거죠.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그죠? 그다음에 preface 보면은 이제 서론에 보면은 이 작가가 왜 이 글을 썼는지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갖고 썼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썼는지를 작가의 라이팅 목적을 가장 빨리 알아낼 수 있어요. 사실 책을 읽어가면서 서론, 본론 이렇게 쭉 결론까지 읽어가면서 얻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머릿글을 읽는다면 빠르게 아이들이 이 책이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Table of Content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쭉 Table of Contents를 보면 책이 어떻게 organize 됐는지, 그 다음에 작가가 자기가 쓰려고 하는 글의 메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순서적으로 배열했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시켰는지를 쭉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작가의 그 이야기의 흐름을 chronological 하면은 우리가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을 했는지, 그죠? 아니면은 topically 해서 주제로 엮었는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의 흐름을 갖고 있는지 꼭 짚고 넘어간다면 나중에 아이들이 독후감 쓰기 할 때 바로 이 순서로 독후감을 써내려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기 전에 반드시 3가지를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3가지를 체크하게 되면 책에 대한 어떻게 해요? 관심과 흥미가 훨씬 더 많이 높아지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아이들도 그냥 책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보다 이런 작가가 이런 타이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할 거구나.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쫓아가야겠다라고 읽는 사람으로서 어떤 리딩의 플랜이 쫙 쓰겠죠. 그 다음에 read the text. 근데 무작정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퀘스천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체크하면서 읽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읽으면서 뭘 해야 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뭘 하래요? Record impressions. 책을 읽을 때 느끼는 어떤 감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나의 생각 같은 거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래요? Note.
메모를 하면서 읽으래요. Effective passages for quoting.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런 걸 체크해 주세요. 뭐예요? What is the genre? 그래서 어떤 장르의 책인지를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이 그 장르에 어떻게 해요? 딱 들어맞게 진행이 되는지를 본인이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oint of view. What is the author's style? 그래서 작가의 뭐예요? 라이팅 스타일을 얘기해서 이 작가가 지금 이 책을 썼을 때 포멀하게 썼는지 아니면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인포멀하게 썼는지 그런 부분이 내가 읽었을 때 나는 어떤 부분이 더 좋은지 이 라이팅을 한 작가의 라이팅 스타일이 이렇게 인포멀하게 써서 나한테는 더 좋았다. 그러면은 나는 아니다. 포멀하게 써서 이런 부분이 더 좋다라고 라이팅 스타일, 작가의 라이팅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더 좋아하는 라이팅 스타일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는 하여튼 라이팅 스타일이 어떨 수도 있겠어요? funny, 재밌을 수도 있어요. 읽어가는 동안 되게 빨리 읽을 수 있었다. 아니면 책에 빠져들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작가의 라이팅 스타일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컨셉이 어떻게 분명하게 잘 써내려가졌는지, 그 다음에 아이디어는 얼만큼 발전이 되었는지, 어떻게 잘 발전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이야기됐고 어떤 부분은 이야기되지 않았는지, 왜 그랬는지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설득력을 세우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도움을 줄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독후감 쓰기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체크할 부분이 만약에 지금 책을 읽는 사람의 책이 픽션인 경우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세요. 이런 부분을 메모해 주세요. 첫 번째 뭐예요? character, 등장인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노트를 꼭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plot, 이야기의 흐름, 중요 사건의 흐름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노트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르게 중요한 거는 setting, 어떤 이야기의 배경이 되겠죠. 이야기의 배경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나는 현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야기 속에서는 내가 살아보지 못한 1900년대의 어떤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배경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 있고 지금과 옛날의 어떤 삶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비교하면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독후감 쓰기에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특히 이 세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써내려가냐면 우리가 배경, 글의 배경 하면은 어떻게 써내려가야 돼요? 마치 내가 그 글을 읽었을 때 머릿속에서 그림을 떠올리듯이 작가들도 아마 그렇게 책에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내가 머릿속에 그림을 펼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써내려간 부분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경을 설명할 때 써주면 아주 좋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는 뭐예요? 책의 주제가 나오는 부분을 꼭 노트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를 특히 픽션을 읽었을 때는 꼭 체크해야 할 이 네 가지 부분은 character, plot, setting, and theme이에요. 만약에 내가 읽은 책이 non-fiction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 작가가 지금 주는 정보가 정확한지를 내가 다른 소스를 통해서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독후감 쓰기 하기 전에 책을 읽고 난 후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다음과 같은 게 어떤 연관이 된다면 북의 포맷, 형식이라든지 레이아웃, 그다음에 바인딩, 아니면 타이포그래피, 인쇄한 거 이런 부분도 체크해놨다가 노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check the back matter, 그래서 뒤에 있는 어떤 줄거리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체크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what has the book accomplished, 해서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마지막 결론 부분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 부분이 잘 이야기가 됐는지 아니면 더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금 더 이제 발전을 시켜보자면 똑같은 주제지만 어떻게 해요? 다른 작가가 쓴 글도 있겠죠. 그거를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책을 읽었을 때 아이들이 무작정 책의 줄거리를 따라서 읽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주요
부분을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독후감 쓸 때 여러 가지 팁 아니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다음에 다음 이제 세 번째 들어가도록 할까요? 우리가 첫 번째는 책을 골라서 그다음에 그 책의 어떤 부분을 스캔, book introduction, 책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책을 읽었어요. 그죠? 이 세 번째는 아마 대부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세 부분은 consult additional sources. 책을 다 읽은 다음에 그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하는 거예요. Do research about the author and incorporate what you learn into the review. 그래서 그냥 이 작가가 요것만 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작품도 많이 썼죠. 그리고 작가가 왜 이 책을 썼는지 이 작가의 biographical information을 찾다 보면 이 책을 쓴 작가의 의도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좀 어려운 경우나 그런 경우에는 책 말고도 그 외에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작가에 대해서 아니면 작가의 reputation and qualification, influences 이런 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책을 다 읽고 도움의 부분도 받았어요. 뭘 해야 되죠? Prepare an outline. 그래서 책에 읽었던 부분을 이제 내가 독후감으로 옮겨 쓰는데 어떻게 글을 쓸 건지 어떻게 해요? 계획을 짜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짜는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볼까요? Carefully review your notes. 자기가 쓴 노트가 있죠. 아까 그 이제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사항의 노트를 쭉 조심스럽게 한번 쭉 읽어봐요.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떻게 연결될 건지, 스테이트먼트하고 연결될 건지, 어떻게 배열할 건지를 쭉 검토를 해보죠. 그리고 이제 내가 쓸 독후감의 어떤 purpose나 아니면 thesis, 나의 리뷰의 thetis에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쓸 건지를 쭉 한번 배열을 해보는 거예요. 노트를. 그 다음에 outline을 잡고 그다음에 argument, 논거, 내가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 또 뒷받침해야 될 내용이 필요한 부분에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세요. Your argument should develop the thesis in a logical manner. 그래서 상대방, 이제 나는 독후감을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그죠? 독후감은 읽을 사람이 정확하게 내가 독후감을 썼을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메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썼는지를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세요. 그리고 이런 계획을 통해서 이런 아규먼트를 한 두세 개 넣었어요. 근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아규먼트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쓸 건지 독후감을 쭉 계획을 세워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write the draft. 첫 번째 writing에 들어가요. 근데 첫 번째 skim your notes again. 그래서 다시 한번 writing을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하라고요? 노트를 한 거를 쭉 한번 훑어보세요. 그리고 using the outline as a guide and referring to notes when necessary. 특히 이야기를 전개할 때 독후감을 쓸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쉬운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마찬가지로 나도 남에게 무엇을 하듯이 하는 게 좋겠어요? 이야기를 하듯이 쉽게 이야기를 풀어내려가듯이 그렇게 노트를 쓰고 그다음에 독후감을 쓰는 게 중요해서 이제 라이팅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라이팅을 할 때 라이팅도 어떻게 해요? 글의 형식이 어떤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계속 제가 그동안의 강연 동안에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어떻게 돼 있죠? 서론, 본론, 결론 마찬가지로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독후감 쓰기에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 결론이고요. 그리고 development 이야기를 발전시키는 본론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 전 페이지로 가면 introduction 서론 부분이 돼요. 그리고 그 서론 부분에 앞서서 북의 인포메이션이 어떤 게 있는지를 잠깐 이야기를 해요. 그죠? 우리가 독후감 쓰기 하면 내가 무슨 책을 읽었으며 어떤 작가의 그리고 간단하게 이 책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타이틀적인 부분이나 작가의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북 리뷰의 한 예를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한번 마지막 페이지를 보세요. 여기 있는 이제 작가가 여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독후감 쓰기 전에 한번 다른 사람의 독후감 쓰기를 한번 읽어보고 독후감 쓰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독후감 쓰기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했을 때 첫 번째 부분 우리가 preliminary information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왼쪽 상단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어요? To Kill a Mockingbird라는 걸 썼고 그 다음 라인에 뭐가 나와 있어요? 작가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Review by 내가 이제 독후감 쓴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책의 이름 타이틀하고 그 책의 작가 그리고 이게 누구에 의해서 독후감이 써졌는지를 꼭 써야 되는 부분 이게 바로 preliminary information 부분이어서 좀 더 뭐 여러 가지 부분 author name 아니면 배경을 쓸 수 있고 publisher도 쓸 수 있고 날짜도 쓸 수 있고 하는데 간단하게 이제 책의 타이틀하고 작가하고 그다음에 독후감 쓰기 한 사람의 이름만 쓰는 게 가장 간단한 폼이에요. 그런 부분을 꼭 넣어 주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론 부분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서론 부분에서 try to capture the reader's attention with your opening sentence. 가장 첫 번째 서론 부분에서 이제 나의 독후감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예요? 어떤 흥미를 끌게 하게끔 아니면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센텐스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The introduction should state your central thesis. 그래서 주목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뭐가 나와야겠어요? 어떤 주제가 나와야겠죠. 이 글의 주제라든지 set the tone of the view, review.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독후감을 써내려 갈 건지에 대해서 나의 어떤 보이스라든지 톤 같은 거를 이렇게 딱 보여줘요. 한번. 난 이렇게 써내려 갈 것이다. 그러면 독후감 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글을 진행할 것이구나 하고 목적하고 어떤 이 글 쓴 라이터의 보이스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introduction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introduction, 본론, 그리고 결론 이런 부분을 갔을 때 paragraph이 굉장히 여러 paragraph 쭉 나눠지죠. 뒤에 폼에도 보면 여러 paragraph 나눠지는데 독후감 쓰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paragraph 하나에 나의 포인트를 하나씩 대입하는 게 가장 어떻게 해요? strong writing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이 독후감 쓰기를 한 다음에 체크해 보아야 할 상황은 한 paragraph에 하나의 포인트를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라이팅 할 때 어떻게 해요? 가장 메인 포인트가 있겠죠. 그거를 어디에 쓸 것인지 체크를 꼭 해주고요. 그 다음에 라이터의 어떤 그 책에 원래 작가의 말이나 아니면 글을 인용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걸 읽고 내가 독후감 쓰기를 했죠. 그럼 원래 작가의 어떤 라이팅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한 줄이나 두 줄 아니면 세 줄 정도의 말을 그대로 갖다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을 그대로 따서 인용을 해요. 그래서 그 작가의 실제적인 라이팅 스타일을 보여주면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 나는 그랬을 때 그 작가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가장 흥미도가 높았고 아니면 좀 의외로 뭐 별로 아니었다라든지 좋아하는 부분, 싫어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가의 라이팅 부분을 직접 따와서 인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좋고요. 그 다음에 나의 의견을 어떻게 해요? 많이 좀 넣으면서 이제 나의 독후감을 쓰는 사람, 나의 독후감을 읽는 사람한테 나의 의견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 나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어디에다 넣을 건지 그런 부분도 체크하고 라이팅을 들어가도록 해요. 그래서 본론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넘어갔을 때 이제 글의 흐름이 매끄럽게 잘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본론 부분을 들어가도록 할까요? 서론의 주제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흥미가 있다. 나 이 독후감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부분으로 그 다음에 한 패러그래프에 한 포인트로 그렇죠? 그리고 인용할 부분도 정하고
그래서 이제 본론을 발전시키는 부분이에요. 본론을 발전시킬 때는 어떻게 나의 주제에 대한 부분을 계속 뒷받침해 줄 수 있는 argument를 많이 들어가게 돼요. 디테일 포인트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set out in your outline and use description and evaluation and if possible explanation. 그래서 본론을 할 때는 어떤 description, 묘사하는 부분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하는 부분도 들어갈 수 있고 설명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골고루 들어가서 왜 작가가 아니면 그 남자가 그 여자가 그렇게 썼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 묘사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평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use quotation to illustrate important points or peculiarities. 해서 이제 글의 어떤 특성이나 아니면 포인트를 할 때 quotation 마크를 써서 쓰십시오라는 부분도 나와요. 그럼 마지막 결론 부분. If your thesis has been well argued, 지금 이제 중간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argument가 잘 진행이 됐다면 어떤 결론 부분도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잘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체크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이에요? Final assessment. 마지막 어떻게 해요? 평가, 글에 대한 평가, 나의 이야기에 대한 평가를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simply restate your thesis. 너의 주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Do not introduce new material at this point. 그래서 이 포인트에 관해서 포인트는 같아요. 근데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결론이 그러면 나지를 않는 거죠. 우리가 보통 독후감 쓰기도 우리가 라이팅 하는 에세이 라이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라이팅을 할 때 글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요. 그죠? 서론, 본론, 결론. 근데 다만 이제 몇 가지 조금 더 세심하게 체크할 포인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들을 지켜가면서 독후감을 써주세요.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라이팅을 아이들이 다 마쳤겠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Revise the draft. 자기가 쓴 라이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요. 첫 번째, carefully read through the text, looking for clarity and coherences. 그래서 자기 글이 가장 어떤 부분이 명확한지 또는 어떻게 글에 뭐가 있어야겠어요? 통일성이 있어야겠죠. 글의 통일성이 어디에선 흐트러지지 않는지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쭉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the correct grammar and spelling. 어떤 그래머적인 부분이나 스펠링적인 부분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글이 얼만큼 통일성은 있냐가 훨씬 먼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머하고 스펠링을 체크해 보고요. 그다음에 verified quotes for proper footnoting.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자기가 인용한 어떤 글들을 체크해 봐요. 잘 제대로 글들이 인용이 됐는지, 나의 독후감 쓰기와 내가 작가의 글을 인용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 맞아 들어가는지 아니면 잘 안 맞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봅니다. 그래서 리바이스 할 때 이런 세 가지 부분을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근데 순서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떤 그래머적인, 스펠링적인 부분은 2차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체크한다면 독후감 쓰기 할 때 우리가 다른 어떤 글들도 그렇지만 이야기 내가 썼던 부분을 다시 한번 쓰면 어떻게 되죠? 글이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체크할 때 하나를 만약에 더 넣는다면 내가 혹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부분. 마지막에 여기다 동그라미를 하고 넣는다면 not repeating, no repeating 하는 부분을 넣고 싶어요. 그런 부분을 꼭 찾아낼 수 있도록 리바이스 할 때 체크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when reviewing specific genre 해서 특별한 장르 중에서도 어떤 장르의 글을 체크할 때요? 픽션을 우리가 읽었을 때 이렇게 5부분을 체크해 주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었죠. 그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캐릭터,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픽션, 꾸며낸 이야기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캐릭터들, 여러 캐릭터를 등장해요.
그리고 그 캐릭터들의 어떤 각각의 특성, 성격들이 다 다르죠. 이런 걸 얘기할 때 특히 등장인물을 얘기할 때 난 특히 어떤 등장인물들이 더 호감이 간다. 아니면 어떤 등장인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좀 반감을 갖는다. 라고 해서 우리가 본론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가장 큰 부분, 캐릭터에 들어가요. 등장인물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런 부분은 나는 굉장히 좋았고 이런 부분은 별로 안 좋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등장인물, like, 아니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호하지 않는 등장인물, dislike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그 다음에 theme적인 부분, 주제적인 부분은 main theme, 특히나 이제 가장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가 잘 들어갔는지, 꼭 픽션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주제가 이제 어디에 처음에 나오는 게 가장 좋다고 했어요. 사실 서론에서 이제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쓸 거구나. 나도 흥미가 가겠다라고 어떤 눈길을 끌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서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 살짝 주제를 이야기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본론 부분에서 잘 발전시켜 나가야겠죠. 그래서 주제가 서론 부분에서 본론 부분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갔는지 그런 것도 반드시 픽션에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theme이 어떤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traditional, 전통적인 theme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주제가 나랑 어떻게 해요? 친숙할 수도 있고 사실 친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읽은 책이 어떤 인종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크게 어떻게 해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인종 문제에 대해서 인종 문제를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사실 친숙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가 나랑은 사실 내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러기 때문에 이 책을 읽었을 때 그 주제가 어떻게 해요? 나랑 사실 친숙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책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주제와 친숙할 수도 있고 친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독후감 쓰기에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굉장히 주제가 어떨 수도 있어요. new, 새로운 주제. 굉장히 새로운 주제, 누구도 다뤄보지 못한 주제를 사실 작가가 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인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오락적인 엔터테인먼트만 다루는 그런 주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 주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발전시키는 거 그런 부분이 픽션에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만큼 또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픽션에는 항상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쭉 플롯을 갖고 있죠.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플롯을 쓸 때 이제 뭐 우리가 독후감을 쓸 때 어떤 서머리를 하잖아요, 사실. 근데 플롯을 이 작가가 쓴 대로 사건의 배열 순서대로 이렇게 잘 정리하는 게 독후감 쓰기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사건의 순서를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갔다, 중간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 글을 읽는, 독후감을 읽는 사람이 혼동이 되고 헷갈리겠죠. 그래서 플롯을 잘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쭉 쓸 수 있도록 반드시 서머라이즈 할 때 플롯의 순서를 쭉 한번 체크해 보세요. 플롯을 쓸 때 독후감 쓰기에서 조금 이제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결론을 너무 딱 드러내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을 딱 마지막에 아예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진행됐다라고만 해서 그 결론 부분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궁금하게끔 그리고 남겨두고 맡겨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빼고 하고 그다음에 특히 플롯을 진행할 때 이런 스타일로 진행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아까 read the text, 텍스트를 읽을 때 여러 가지 퀘스천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죠? 플롯을 할 때도 question and answer 기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쭉 이제 사건의 전개를 쓸 때 어떤 질문들을 몇 가지를 생각해봐요. 퀘스천들을 주요 사건에 대한 질문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한번 답을 써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질문을 책을 읽어가면서 한 몇 개를 준비를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써요. 그 답을 쓴 걸 가지고 모아서 본론 부분에서 플롯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그냥 글을 그냥 써가는 것보다 어떤
핵심적인 질문들을 만들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보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나의 생각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독후감 쓰기 할 때 본론에서 플롯을 할 때 이런 방법, question and answer 해봐서 이런 거를 답들만 모아서 한번 paragraph를 연결해 보세요. 이런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 아이들하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픽션에서도 마찬가지로 writing 스타일을 체크해 볼 수 있어. 이 작가가 쓴 라이팅 스타일이 어떠어떠하다. 나는 이런 부분은 좋았고 이런 부분은 별로 안 좋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너무 재밌었고 반대로 이런 부분은 조금 지루했었다라는 부분을 한번 쓰는 것도 좋고요. 라이팅 스타일. 그다음에 마지막 세팅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꼭 픽션에서는 들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이 글의 배경이 이런 1900 몇 년에 어느 지방에 어디였는데 그림을 그리듯이 작가가 쓴 그대로 쭉 이뤄서 그래서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나로 하여금 마치 그 시대에 살았던 것처럼 이 책이 나에게 그런 느낌을 주었다. 너무 시대적인 배경을 잘 설명해줘서 이런 부분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그 시대랑 너무 달라서 이렇게 느끼는 점이 내가 책을 읽었을 때 와닿는 부분은 이거였고 반대로 이런 부분은 사실 많이 와닿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독후감을 쓸 때. 그래서 이 5가지, 특히 픽션을 아이들이 읽고 독후감을 썼을 때 character, theme, plot, style, 그리고 setting 5가지 부분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저희 Stepping Stones에서 그 중에서 뭐예요? 장르가 fiction이에요. fiction이고 이제 주제가 absolutely Lucy 하고 메인 캐릭터이 이렇게 나와요. 메인 캐릭터 중에 하나 루시가 나오고 밑에 어디 있어요? Author name is Elaine Cooper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뭘 해야 돼요? 책에 book introduction, 책을 골랐으면 그 책에 대한 흥미를 갖고 책을 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book introduction, 내가 지금 고른 책이 어떤 장르의 책이고 그 다음에 주제, 제목은 타이틀은 뭐고 그 다음에 딱 보면 어디예요? 책의 중앙에 커버에 누가 나와 있어요? 메인 캐릭터 나와 있어요. 픽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작가의 이름은 뭐다라는 거. 반드시 book introduction을 쭉 한번 훑고 이제 프런트 북 커버도 봐야 되지만 그죠? 백 커버도 굉장히 중요해서 백 커버 보면 항상 뭐가 나와 있어요? 줄거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기 전에 빠르게 이 책에 어떤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읽어볼 수가 있어요. 뒤에 이 책을 읽고 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뭔가를 좀 써봤어요. 그죠?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어떤 느낌인지를 해보면 한번 읽어보면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더니 이런 느낌, 이런 반응을 얻었구나라는 거를 책을 읽기 전에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줄거리 부분,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밸루에이션, 평가해 놓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고 넘어가면 아이들이 독후감 쓰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줄거리를 읽어보니까 메인 캐릭터 누구예요? 바비하고 그 다음에 루시래요. 바비의 뭘 알 수 있어요? 캐릭터의 성격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보면 딱 메인 캐릭터 알고요. 그리고 이야기가 샤이한 보이가 이제 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하고도 친해지고 나중에는 이제 우정도 쌓게 되는 이런 이야기구나 하고 빠르게 이야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책의 프런트 커버, 그 다음에 백 커버 다 봤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봐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content, table of content 굉장히 중요해요. 작가의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쭉 훑어볼 수 있어요. 그죠? 한번 첫 번째 볼까요? Shy guy 해서 주인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여기는 캐릭터 부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the birthday present 그래서 생일 선물이 나오네 그러면 혹시
주인공의 생일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루시. 갑자기 루시가 나요. 근데 우리는 루시가 누군지를 알죠. 왜냐하면 줄거리를 읽었기 때문에 아 루시가 강아지구나. 아, 동물이지만 뭐예요? 등장동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등장동물. 그래서 그다음에 네 번째 Lucy in trouble. 근데 뭐가 있어요? 픽션에는 항상 문제, problem이 있어요. 그래서 루시가 어떤 이제 말썽들을 피우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Lucy to the rescue. 그래서 그럼 루시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족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문제에 뭐가 나요? solution이 나와요. 해결하는 과정 중에 이런 부분. 그래서 여섯 번째는 one friend. 이제 친구나 사실 이 shy guy가 friend가 나온다는 게 아,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발전되는구나라는 흐름을 알 수 있겠죠. 이제 하나의 친구를 사귀게 되고 한 명의 친구,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dog school. 누가 이제 dog school 가요? 루시가 이제 dog school 가는구나. 그다음에 더 발전해서 여덟 번째는 two friends. 근데 shy guy 바비가 두 명의 친구를 사귀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나인에는 one more friend, 한 명의 친구를 더 사귀게 되어서 바비가 총 3명의 친구를 사귀는데 그게 다 누구에 의해서 사귀게 되냐면 루시에 의해서 사귀게 된다는 거를 우리가 줄거리와 테이블 컨텐츠를 통해서 이렇게 쭉 알 수 있어요. 작가가 어떻게 해요? 테이블 컨텐츠를 이야기의 전개를 어떻게 해나가고 있어요? 책을 읽어보기 전에는 사실 순서라기보다는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사건 전개, 사건의 흐름. 아, 이 책이 어떤 사건의 전개 아니면 그 사건의 전개가 뭐 과거, 현재, 미래를 막 왔다 갔다 복잡하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돼 있냐면 사건의 전개 자체가 시간의 흐름에 그대로 맞춰서 전개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소개하는 이 책이 바로 어떤 학년이 읽어야 할 책이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이 읽어야 할 챕터북이기 때문에 사건의 전개가 시간의 흐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 나도 독후감을 쓸 때 서론 부분 잠깐 주제에 대해서 살짝 얘기하고 누구를 소개해야겠어요? 주인공을 소개해야겠죠. 바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여서 이걸 그대로 등장인물을 소개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의 흐름을 쫓아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birthday가 있었는데 그 프레젠으로 내가 누구를 받았어요? 루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시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2번과 3번을 어떻게 하나로 연결해서 패러그래프를 쓸 수 있고요. 근데 이 루시가 어떤 성격이냐면 굉장히 너무나 활달하다 못해 어떻게 해요? 문제거리 아니면 골칫거리. 그래서 어떤 골칫거리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루시가 이제 그런 골칫거리를 안겨줬지만 주인공을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이끌어주는 요 단계가 들어가서 친구를 one friend 사귀고 그다음에 dog school에 가요. dog school에서 또 다른 친구를 사귀어요. 2명의 친구를 사귀고 그다음에 한 명 더 one more friend를 어떻게 사귀게 되는지 이 순서대로 그대로 노트를 해가면서 독후감을 쓰게 된다면 전혀 어떻게 해요? 뭐 이야기의 흐름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막 사실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오브 컨텐츠의 순서대로 이거를 다 쓰지는 않고 이거대로 패러그래프를 다 나눠서 쓸 필요는 사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패러그래프, 이 두 개로 사실 나눠져 있지만 이런 거를 연결해서 쓴다든지 다만 이 사건의 전개와 흐름만 쫓아가십시오라는 거여서 이제 테이블 오브 컨텐츠 한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뭐 하게 돼요? read the text를 하게 되죠. 텍스트를 쭉 읽었어요. 근데 텍스트를 읽을 때 어떤 부분, 퀘스천을 갖고 텍스트를 읽죠. 그죠? 그런 부분을 다 거친 다음에 우리가 사실 이 부분 아이들이 보나요? 많이 안 보고 그냥 훅 덮어버리죠.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볼게요. A beagle named Lucy inspired Elaine Cooper to write Absolutely Lucy, but it wasn't her dog. 사실 작가의 강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작가가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됐는지 작가의 이야기가 나오죠. She borrowed Lucy from a young friend. The 5-year-old
told her that he got a dog for Christmas. 그 이야기 그대로죠. 생일 선물이 아닌 뭘로 받았어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지만 그 강아지의 이름은 그대로 왔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도 그대로 왔어요. 소년이. 그래서 when Elaine kept hearing wonderful stories about the beagle named Lucy, she decided that Lucy might be a great character in one of her books. 그래서 이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이 책을 쓰게 됐다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또 다른 재미죠. 그죠? 이 작가가 왜 이 책을 썼을까? 이 강아지는 이 작가의 강아지일까라는 아이들이 어떤 퀘스천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엄마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볼래? 하고 이렇게 about the author 페이지에 가게 되면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작가가 쓴 또 다른 책들도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해줘서 사실 이 작가의 라이팅 스타일이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 이야기 전개 아니면 등장인물 쓰는 스타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마음에 들면 아이들이 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이 작가가 쓴 또 다른 책을 읽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리딩을 할 때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enjoyment예요. 리딩을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되면 즐길 줄 알아야 돼서 아이들이 이 책을 그냥 하나로 읽고 책을 다 읽었으니까 나의 어떻게 해요? 미션은 완수됐다 하고 이렇게 접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책을 읽을 수 있게끔 아이들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한번 아이들하고 이 작가의 여러 가지 책의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우리 한번 이 작가가 쓴 다른 책 한번 읽어볼래? 라고 아이들을 다른 리딩의 세계로 끌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 이제 Body Love, 그 다음에 Now on Video, Choosing Side, 이런 The Dead Sea Scroll 이런 부분 끌리는 게 뭐야? 한번 읽어볼까? 한번 찾아볼까? 그래서 이 책에 대한 거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쉽게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인터넷 들어가면 또 뭐가 있어요? 그 책에 대한 줄거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책에 대해서 정보를 얻은 다음에 그 책을 아이들이 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배웠던 독후감의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요소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서 쭉 겉의 형식을 보게 되면 패러그래프들의 길이가 어느 정도예요? 보통 3줄에서 한 4줄 정도, 그죠? 패러그래프의 길이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래서 한 이야기를 우리가 막상 이제 라이팅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막 길게 쓰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 길게 쓰게 되면 독후감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실 흥미도를 떨어뜨리게 해요. 그래서 길이적으로 봤을 때 한 패러그래프에 보통 4줄에서 조금 길면 5줄, 3-4줄이 가장 알맞습니다. 그리고 한 패러그래프에는 몇 개의 포인트를 가져요? 1개의 포인트를 가져요. 그래서 그 패러그래프의 길이와 그 다음에 그 포인트들을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형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그 독후감을 쓸 때 preliminary 부분이 어디 나와 있냐면 왼쪽 상단에 나와 있어요. 책의 타이틀, 그 다음에 writer name, 그 다음에 독후감 쓴 사람의 name 쓰고 그 다음에 paragraph가 쭉 시작하죠.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 이 독후감을 쓴 사람은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setting으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보지 않았던 지역에 대해서 이 책이 이야기를 해줘서 그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던 거죠. 왜냐하면 시대적으로도 봤을 때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부분이 대두됐던 어떤 장소적인 부분, 시대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작가도 그런 부분을 책에 많이 드러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가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이제 마치 거기에 오래 있었던 것처럼 언제 Hot Summer of 1935 그 시대에 오래 있었던 것처럼 같이 겪었던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 하고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배경적인 부분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누가 나와요? 등장 인물들이 이제 캐릭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세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캐릭터들 이제 뭐 lawyer's daughter, scout 하다음에 사건을 일으킨 사람 해서 그 사람들 하나 순서대로 등장인물들을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첫 번째 캐릭터 누굴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스카웃을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녀를 통해서 이제 많이 이 사건의 전개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장
중요한 캐릭터 먼저 썼어요. 그 다음에 a man called Boo readily lives next door. 이 사람에 대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Scout and her big brother Jam에 대해서 쓰면서 어떻게 이제 이 사람을 만나게 됐는지 부분도 도입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그 다음 paragraph to kill a mockingbird is filled with 이제 그 다음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캐릭터들을 소개해주고 가장 뭐예요? interesting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야라고 캐릭터들을 소개해준 다음에 그 캐릭터들의 어떤 흥미로운 점, 내가 좋았던 점, 아니면 어땠던 점, 나의 느낌을 한 패러그래프 써요. 그래서 이 작가도 이렇게 쓰고 있다 여기서라는 부분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사건의 전개로 돌아가서 이렇게 쭉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사건의 전개가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뭐예요? theme. The larger theme of the story is about 뭐래요? racial intolerance 라는 부분이라는 걸 딱 아예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but Scout never tries to make it a lesson에서 쭉 왜, 그다음에 that's why to kill a mockingbird rings true and why it all seems so real 한지, 이 주제가 어떤 인종차별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작가가 이런 부분을 쓰고 싶어 했다라는 부분을 같이 연결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다시 사건의 전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의 두 패러그래프를 쭉 보면 even though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했어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결론을 어떻게 다 드러내지 않고 약간 빼서 독후감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책을 읽게끔 하는 그런 부분을 넣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 서론 부분은 패러그래프를 반드시 몇 개로 해야 돼요? 하나로 해주세요. 하나로 시작하되 특히 이 책 같은 경우는 주제가 가장 어때요? 세링하고 많이 밀접하게 연결돼서 세링을 주제 연관해서 그렇게 도입을 시켰어요. 근데 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부터는 캐릭터를 소개를 하고 반드시 캐릭터에 대한 나의 어떤 opinion, 느낌, 그다음에 내가 느꼈던 점들을 넣었어요. 그다음에 다시 사건의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한 다음에 무엇을 얘기했어요? theme을 얘기했어요. 이 책의 theme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건의 전개를 조금 더 보여준 다음에 마지막에는 결론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한번 직접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두 패러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어떤 결론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 보이시죠? 그죠? 결론이 이렇게 됐지만 읽어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서론, 본론, 결론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부분. 아이들하고 독후감 쓰기, 특히 북 리뷰의 형식을 봤을 때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게 좀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 우리가 독후감 쓰기 하면은 이런 부분 사실 많이 생각했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쓸까? 근데 사실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어떤 계획을 많이 세우고 시작하지 않으면 글의 흐름을 무조건 처음에 펜을 잡고 쭉 나의 글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건의 전개라든지 아니면 나의 느낌도 제대로 안 나오고요. 그죠? 결론에 도달하는 부분도 많이 미흡할 거예요. 근데 반드시 중요한 거는 독후감 쓰기 했을 때 플랜을 세우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 내가 어떤 거를 쓸 건지 포인트를 잡고 머릿속에 리딩을 할 때 아이들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요? 책을 읽으면서도 퀘스천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생각하면서 리딩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저는 머리에 떠올렸던 걸 짧게 노트를 뭘 해요? 앤서를 해가면서 그걸 모아서 내가 독후감을 쓴다라는 거, 그런 부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독후감 하는 순서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이 뭐 해야 돼요? Scan the books preliminary 해서 책의 소개 부분을 같이 꼭 체크해 봐주세요. Title, Preface and Table of Contents. 그래서 그 전에는 물론 훌륭하고 좋은 작품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죠. 이런 걸 생각해 본 다음에 read the text.
이제 책을 읽습니다. 책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어떤 장르의 글이고 어떤 관점으로 이 작가의 라이팅 스타일은 어떠며 어떻게 작가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주제들이 전개되고 발전되고 이야기를 드러낸 부분도 있고 드러내지 않은 부분, 왜 드러내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특히 non-fiction이 아니라 fiction이라면 character, plot, setting and theme 부분을 정확하게 꼭 생각하고 이런 요소들을 잊지 말고 생각하면서 책을 읽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이 주는 인포메이션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책의 포맷을 체크할 수도 있고요. 아마 back matter.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더 다른 작가하고 동일한 주제를 이야기했을 때 이 작가가 이야기하고 포인트 잡았던 건 무엇인지 비교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는 consult additional sources에서 이 책 말고도 다른 것들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리서치를 조금 더 해서 이 작가가 쓰려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And give your view a depth. 어떤 내가 쓰는 독후감에 어떻게 깊이를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뭘 봤어요? About the author 부분을 봤어요. Additional source로 about the author 보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작가의 의도,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돼요? 쭉 자기가 쓴 노트를 점검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순서대로 내가 할 건지, 주제는 어떻게 도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든 어떻게 배열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리고 본론 부분에서 내가 아규먼트 되는 부분에 좀 더 서포팅 할 건 없는지 체크해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라이팅에 들어갑니다. 라이팅 들어갈 때 이런 형식으로 하세요. 그죠? preliminary information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서론, 그리고 development 본론, 그 다음에 conclusion, 결론 부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final assessment, 주제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마세요. revise the draft, 우리가 라이팅을 쓴 거를 revise, 다시 체크할 때는 grammar, spelling이 우선이 아니고 바로 글의 흐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얼마나 명확한지 어떤 정확성이나 명확성 아니면 coherence에서 통일성을 꼭 먼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grammar, spelling 체크해 주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인용했던 작가의 말들은 내가 쓰는 독후감의 글과 잘 들어맞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no repeating. 그리고 픽션에는 이런 5가지를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픽션의 장르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머러스한 책들도 있을 수 있고, 트래디셔널한 책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어드벤처 책들일 수도 있고, 장르마다 이제 잘 어떻게 이끌어줄 건지 한번 책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